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들 그 관계성,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돕고 문제를 풀어가는 이 관계성이 굉장히 약해졌는데, 그것이 아이들한테는 절실한 하나의 그 과정일 텐데 중단되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행복지수, 학력을 포함해서 이 행복지수의 어떤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좀 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동의 행복도가 20년도보다 21년도에 훨씬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보다는 학교 밖 아동의 행복도가 특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환경적 요인이 가져오는 행복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매우 뿌리 깊음을 알 수 있었고, 환경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빈곤. 근데 경제적 빈곤 말고도 다양한 또 빈곤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린 관계 빈곤이라든지 뭐 시간의 빈곤이라든지 아마 이런 새로운 개념들을 이제 보시게 되실 텐데, 이런 빈곤이 겹쳤을 때 아이들의 행복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1부는 2022년 아동 행복 지수, 아이들의 일상 행복 현주소에 대해서 학계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관계와 시간 활용의 측면에서의 결핍을 아동 행복에 대한 위험 요소로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접근이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사이고 특히 아동 대상으로 하기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이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준 시점을 정하는 문제들이 아이들이라는 굉장히 특정한 대상, 스페시픽한 대상을 고려하신 건지, 어떤 기준에서 이런 방식으로 혼밥 여부라는 부분들을 측정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그 청년 쪽 연구를 해보면은 요즘에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유행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고립된 상황이 아동 청소년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 아동 청소년기 때 그것이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굉장히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지점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와 교육, 또 사회적인 어떤 운동, 이런 걸로 총체적으로 같이 이게 맞물려 가지 않으면 지금의 이렇게 비빈곤 고소득의 아이들이 행복감이 떨어지면서 계속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빈곤한 아이들은 안전망 없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쉽진 않겠다. 사업 단위의 임팩트를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고요. 측정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2020년, 2021년 비교를 하시면 각 아젠다별로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각 사업기관에서 이 부분에 부응을 해서 아젠다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인원수, 아동수 뭐 이런 개념을 좀 차용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동수라는 굉장히 용이한 그 커뮤니케이션의 용이한 효율적인 그런 측면을 활용함과 동시에 또 사업의 변화를 보였다, 긍정적인 변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좀 이용자 중심 혹은 아동 중심에서 그러면서 그 변화를 같이 고려한 그런 지표로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과거의 양적 지표를 측정하여서 변화를 내던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성장을 측정하기를 또 요구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숫자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좀 더 다차원적인 변화, 정량적 수치라든지 정성 수치를 혼합한 형태의 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된다.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이제 아웃풋이 아니고 아웃컴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NGO가 임팩트까지, 영향 평가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